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주제이죠.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난주 주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거를 그대로 한번 또 반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일단은 좀 이제 혼재돼서 나왔습니다. 보면 헤드라인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그전 달에 비해서 무려 52만 8천 명이나 증가했다. 25만 밖에 증가 안 할 걸로 예상했는데, 특히나 그전 회치가 2.6만 플러스 수정된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실업률도 3.6에서 3.5로 떨어져서, 미국 정말 경제 강하구나. 보일 수 있는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왜 빠졌을까? 좋아하지 않는 숫자들도 나왔다는 거죠. 일단 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야, 우리 그럼 인플레 계속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노동 참가율이 계속 낮아진다. 우리 노동시장에 뭔가, 이 정도로 좋으면 참가율이 올라가야지. 왜 참가율이 내려가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은, 오케이, 일단 엄청나게 나온 이 취업자 수에 우리가 집중해주자라고 해서 일단 미국 경제 강하다. 근데 그러면 9월 달에도 50bp 아니라 75bp 인상해야 되나? 그럼 연준이 비둘기 피봇은 아직 시기상조인가 봐.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시장에 미국의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는 50bp를 더 가능성이 높게 봤었다가 75bp 인상을 훨씬 더 높게 보기에 완전 뒤바뀌었다. 180도. 그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것 가지고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구인 이직, 그 다음에 월간 고용 보고서, 그 다음 주간 실업수당 나오는 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인 이직 쪽에서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바로 구인, 잡 오프닝입니다. 여전히 높은 건 맞아요. 근데 3월부터 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구인,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실업자 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어서 좀 부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죠. 다음 두 번째로 월간 고용 보고서 부분인데요. 역시나 여기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월간 이제 신규 고용 증가되는 순증되는 부분들, 실업률, 시간당 임금입니다. 자, 근데 월간 고용 순증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절대 수치 되게 높게 나왔죠. 거기다가 예상치를 꾸준히 상회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측이 25인데 52만 8천, 26만 8천인데 37만, 32만인데 39만, 39만인데 42만, 이렇게 최근 4개월 연속으로 예상 대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와, 정말 세상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코로나 이전에 보면 월간 고용 증가폭 10만에서 20만 이랬어요. 근데 지금 5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정말 잘 나오는 거죠. 특히나 얼마 전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15만까지 내려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실업률 3.6에서 3.5, 50년 만에 또 최저치가 또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딱 그 최저 수치. 그러니까 이것만 이 두 항목 봐서는 미국 경제 정말 좋은 거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 것도 사실 미국 경제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플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높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걸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파월 의장을 더불어서 연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여기에 달려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지난 7월달 FOMC 회의 인터뷰 중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계절 조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진짜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 올라가는 거를 계절 조정으로 폄하를 해버렸습니다. 요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바로 다음 문장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있는데 가령 시간당 평균 임금, 요번 주에 나온 숫자죠. 금요일 날에 이걸 보면 임금이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 보면은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머더레이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근데 아직은 다른 임금 조사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좀 내려오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임금 조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준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ECI입니다. 고용 비용 지수. 이날 분명히 이게 수요일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온다. 이는 이제 조정치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임금 증가 속도 있잖아요. 근데 ECI는 분기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각종 이제 노이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잡음을 제거를 하고 나오는 데이터라서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연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이는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금요일에 EC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게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 높은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연준의 분들이 아무도 ECI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불리한 숫자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모두가 보고 있던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죠. 예. 모더레이팅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요렇게 되고 있었어요. 전에 대비해서 0.5, 0.3, 0.4 이것도 원래 수정되기 전에 0.3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오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좀 낮게 나오는 것 같네 라고 했는데 이게 0.3이 4가 되고 이번 달 나온 게 0.5가 나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보면 또 임금 내려간다는 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대폭 상회를 했고 가속도도 붙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가하고 임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요거를 하나 또 공유를 해볼까 해요. 지지난주인가요? 7월 25일 날 나온 건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요 자료들 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페이지 들어가서 분석 자료들 또 보시면 또 쏠쏠한데요. 우리나라의 물가 임금 관계 점검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물가와 임금의 장기 추이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70, 80년 중 물가와 임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쇄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물가 임금 연쇄 상승 이게 이제 프라이스 웨이지 스파이럴을 이렇게 이제 연쇄 상승으로 하셨더라고요. 나선 이렇게 안 하고 논의가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그럼 실제 데이터가 어떠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나감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명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고 미국도 보시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때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관계,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와 임금의 관계 분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 레포트의 핵심 포인트는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 이게 임금 상승으로 반영되는 시차가 있더라. 얼마나? 보니까는 플러스 1년일 때가 제일 상관관계가 높더라.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는 내년도 임금을 많이 상승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레포트의 주요 요지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상관관계, 시차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서비스 분야더라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임금 인상 속도가 가속도를 내버렸는데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물가 임금의 이제 연쇄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향후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요즘 파월 의장이 전혀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86번가에서 보기에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고용 데이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노동 참가율인데요. 보시면은 재차 이번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보면 지난 3월이 고점이었고요. 참고율이 계속 사실은 경제가 개선되면서 올라갔죠. 근데 3월 이후부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간 고용 데이터 발표할 때 이거는 두 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기업 조사를 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가계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헤드라인 순증은 기업 조사, 나머지들 실업률이나 참가율이나 노동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나 등등등등은 가계 조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에서도 이달에 몇 명의
이제 일하는 사람이 늘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 보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데이터 간에 기업조사하고 가계조사 간에 월간 순증 데이터가 차이가 요즘 많이 벌어져 있다. 되게 기이한 일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기업조사에서는 수정치까지 합치면 55만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가계조사는 17만 9천 증가로 나왔습니다. 3월부터가 데이터가 좀 많이 깨져요. 그럼 3월 이후부터 누적 순증을 보면 기업조사로는 미국에서 일자리가 168만 개가 늘었어요. 가계조사는 누적으로 16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가 184만 8천 명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계조사는 이 또한 지난 3월이 고점이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간 실업 가지고서 보게 되면 4주 이동 평균을 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속 2주 이상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을 해보면 6월을 저점으로 해갖고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을 때 모 레포트를 인용을 했죠. 이 레포트에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치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보통 침체가 오더라. 이고 이번에는 그 침체 시그널이 과거에 저점 대비 올라간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따져갖고 비율을 봤었을 때 이번의 경우에는 2022년도의 경우에는 아마 그 평균치가 145만 6천을 넘어가게 되면 그 숫자가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5만 6천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리세션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주간 기준으로는 140만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또 합성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재밌게 한번 합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을 하나 이제 그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근데 이거 역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 쪽에서 총 고용이 되어 있는 인원, 총 고용된 인원의 전월에 대비하고 이제 증감을 비교를 하면 월간 순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가계 쪽에 지금 조사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총 숫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 가계 데이터가 이제 저기 좌측입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엄청 빠지죠. 이때 실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훅 빠졌다가 그 다음에 고용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3월부터는 소폭 이제 정체 및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실업이 늘어나는 것도요. 역축이라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신규 실업이 엄청 증가한 거예요. 이때 막 매주 600만씩 나왔어요, 여러분들. 매주 600만씩. 근데 그러다가 신규 실업이 확 줄어들죠. 2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가계조사하고 비교하면. 자, 그럼 기업조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코로나 터졌을 때, 그 다음 회복할 때 계속 비슷하게 가다가 3월부터 데이터 깨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업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업 조사에서 고용된 인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또 가보면 알겠죠. 네. 어쨌든 데이터가 상당히 독특함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연준이 과연 이 뜨거운 임금 상승 때문에 고용 데이터가 너무 뜨거웠으니까 이걸 보고 9월 달에 50bp가 아닌 75bp 인상으로 선회를 하게 될까? 연준은 정말로 피봇 한 거에서 다시 피봇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지금 일단 8월에 회의가 없으니까 다음 달 데이터까지 보고 결정하자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둔 게 있어요. 다음 달 데이터 보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원래 한 달치 정도는 숫자들이 좀 튀기도 해.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인데 숫자가 좀 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CPI를 일단 더 보자고 하겠죠. CPI가 더 중요하다. 야, 사실은 물가가 진짜 제일 중요해. 그러겠죠. 그리고 요즘 연준이 이제
본인들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른 자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뭐 가계조사나 실업수당 쪽 이런 쪽에서 소프트닝 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언급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거 데이터 말할 때 그런 생각입니다. 한 달 더 보자. 예. 그 다음에 CPI가 더 중요해.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고용 데이터 금요일 나온 거 보고 86번가 생각이 변화될 만한 데이터였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쪽이 좀 이상하다 데이터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업 쪽 조사는 잘 나오는데 아까 이거죠 이제 잘 나오는데 실업은 증가하고 있고 연속 실업도 증가하고 있고 가계 쪽 데이터는 계속 좀 별로다.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일자리가 많이 지금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참가율이 못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이 도대체 빨리 은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더 증가하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델타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는 코로나 얘기도 못 해요. 참가율에 대해 갖고서는. 막 그래 갖고 이제 결론 제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그냥 지금까지 나오던 것처럼 최근 3월 이후에 나오던 것처럼 그냥 고용 데이터 나왔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서 솔직히 바뀐 게 없어요. 예. 바뀐 게 없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도 한번 이제 고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니까 딴 것들도 한번 살살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시장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좋다. 근데 저는 실적이 별론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잖아요. 야, 그게 뭐냐면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거는 그 실적이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율.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 발표했는데 72개가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를 발표했다. 그럼 72%가 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상치 대비 1%를 상회하든 20%를 상회하든 상회했다라고 해서 72%는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1이냐 20이냐라는 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예상치 상회 폭의 평균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가 있기 전 과거 5년 평균을 보게 되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이 72%, 그들의 상회하는 폭은 4.9%였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S&P 500 기준입니다. 시장이 평균적으로 포워드 PER이 16.7배는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포함한 과거 5년을 보게 되면 이때 어닝 서프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77, 폭이 8.8%. 그러니까는 포워드 PER이 18.6배로 상회폭이 더 크니까 더 큰 멀티플을 받았죠. 그럼 코로나를 포함한 과거 10년은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다 들어가니까는 좀 낮아지겠죠. 72%, 6.5%. 요 두 개 중간에 있죠. 그래서 PER도 17배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일이 겪었냐? 2020년 2분기부터 21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주식시장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 84%, 그들이 만들어낸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 19.4%, 약 20%,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밸류에이션 21에서 22배. 근데 21년 3분기부터 이게 둔화가 돼요. 81%, 10%, 근데 PER은 유지가 됩니다. 21배. 21년 4분기에 보시면 더 둔화가 돼요. 76%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그 다음에 상회폭 7.8%, 그 다음에 PER은 19배. 22년도 1분기에는 여기서 또 추가 둔화가 일어나요.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비슷해요. 근데 폭이 4.6. 그러면서 PER이 17.5배. 이번 2분기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상회폭이 또 더 줄어요. 3.4. 지금까지요. 근데 PER은 비슷하죠. 17.5. 이게 다른 데서도 느껴지는 게요. 이 분기가 시작하고 첫 1개월 동안의 실적 추정치 변동이 있는 거, 리비전 된 거, 폭이 코로나 있고 6개 분기 동안에는 3% 내외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잘 나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21년 4분기에는 0.3%로 내려가고 2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7,
2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0.3으로 마이너스 구간을 처음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한 달 지났잖아요. 22년 3분기 자료 나왔겠죠. 마이너스 2.5입니다. 저는 그냥 아주 무난하게 코로나 이후로 되게 뜨거웠다가 실적 시즌은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요 처음 5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그 다음 3분기는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으니 PR이 더 받았고, 4분기 때는 5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는 5년 평균 정도의 PR을 받았고, 올해 1분기 들어와서는 과거 10년 평균보다도 조금 안 좋게 받긴 했지만 나머지 숫자들을 감안해주면 과거 10년 평균보다 약간 더 높게 밸류를 받았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10년 평균 대비는 조금 더 높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무난하게 뜨겁게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추정치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거죠. 실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시장은 반응을 격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실적이 잘 나오니 추정치가 이제는 너무 장밋빛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높아진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높아진 추정치 대비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이게 되게 당연한 경기 사이클입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이번에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요. 잘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시감이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PMI나 서비스업 PMI가 두 군데서 나와요. 글로벌에서는 보통 다 마켓 거를 써요. 근데 미국은 ISM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마켓에서 집계하는 데이터도 나와요. 자,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독특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데이터들이 가끔 깨지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공유를 해볼 겁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터졌었던 2020년도에요. 자, 보시면은 제조업 쪽은 ISM하고 마켓을 보게 되면 일단 절대 레벨 자체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트렌드도 비슷해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쵸? 최근에도 보면 2022년도 들어서도요. 절대 레벨도 비슷하고 움직이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근데 서비스 업쪽 같은 경우에는 ISM하고 마켓 보시게 되면 자, 2020년도 1월달 비슷하게 나요. 55.5 대 53.4. 근데 2월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락다운 강하게 들어갔던 때거든요. 근데 미국은 ISM은 오히려 55에서 57로 올라가요. 되게 좋다 그랬죠. 마켓이 53에서 49로 50 이하 기준선 이하로 침체로 떨어집니다. 이때도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마켓은 좋은데 마켓은 나쁜데 ISM은 왜 좋지? 근데 보통 미국은 ISM을 봐요. 그래서 야,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인데 서비스가 되게 좋아. 미국까지 아직 중국의 코로나 여파가 안 왔어. 미국은 번영하는 외딴 섬이야 라는 표현들이 많았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보면 떨어져요. 근데 절대 수치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2020년 3월달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던 시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사실. 근데 그 시절에도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떨어져요. 41.8. 근데 마켓은 26인데 그래도 잘 버티는 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엄청 빠르게 반등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 레벨이나 방향성이 좀 엇나갈 때가 있어요. 이번이 그래요. 58.3 대 58이었거든요. 근데 4월달에 57 대 55. 그럼 방향이나 레벨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55 대 54.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달도 그렇죠. 55 대 52.7. 요거까지도 괜찮은데 이번에 나온 숫자입니다. 자, 서비스 쪽 ISM 쪽은 올라가요. 56.7로. 근데 마켓 데이터는 47.3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키 맞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반대로 갔어요. 너무 반대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그럼 확실하게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면은
제일 편안한 선택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생각할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나올 때에 행동이 옮기는 것이 확률상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는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코스톨라니의 자료나 아니면은 구니오의 자료를 봤을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래서 제 핵심 지표 뭐냐라고 얘기하면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뭐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용부터 해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 조금 제 의견 가미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